자, 오늘은 우리가 그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의 그 심화 과정으로 그 맥도날드 교수의 기본 파생상품 시장론을 가지고 이제 그 같이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뭐 기존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한 적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문제의 그 출제 경향들을 이제 뭐 쭉 본 결과 좀 맥도날드에서 다루고 있는 이 전반적인 내용이 우리 시험 범위에 이제 많이 뭐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성격이라서 이 책을 우리가 일단은 한번 쭉 그 학습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좀 적응력, 시험에 대한 적응력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이제 수업을 개설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요 책은 우리 SOA의 IFM 시험에서도 교재의 어떤 그 참고 도서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그 아이디어들은 IFM을 공부하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기본 파생상품론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데리버티브 마켓스라고 하는 그 대학원 과정의 그 교재는 파트 3로 이제 되어 있을 텐데 요거는 파트 2까지만,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지금 학부 과정에서 좀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파트 2까지만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만 쭉 하더라도 우리 시험에 대략 한 70~80%는 이제 충분히 커버가 되는 형태니까 뭐 여기 있는 내용들과 아이디어, 그 다음에 뭐 연습 문제들은 뭐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파트 1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간에는 1장에 파생상품 서러운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통 뭐 기본적인 용어들,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기본 강의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일단은 좀 넘어가 보고요. 우리가 이제 같이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여기부터가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거래 비용 부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거래 비용은 고려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뭔가 이제 증권을 사고 팔 때에 그때에 들어가는 어떤 뭐 수수료의 이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브로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하지는 않아요. 이 브로커는 금융 중개인의 그 의미를 나타내죠.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미국 시장에서는 이 브로커들의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뭐 딜러들이 있죠. 그래서 딜러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를 해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이런 딜러 마켓 같은 개념이 나오진 않겠죠. 사실은 이 딜러 마켓까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쨌든 이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금융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금융 중개인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브로커들에게 지불하는 어떤 커미션을 우리가 이제 거래 비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거래 비용이 사실은 그 오더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얘네들이. 그래서 시장가 주문, 그러니까 마켓 오더라는 게 있고 우리가 리밋 오더라는 게 있는데, 이 마켓 오더는 사실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유동성 제거자이기 때문에 그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제거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들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거래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개를 해주는 그 거래소에서 그 수수료, 거래 수수료를 받아요, 얘네들한테는. 근데 이 리밋 오더는 유동성 공급자가 돼요. 유동성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 수수료를 줘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마켓 오더를 낸 이 유동성 그 제거자에게는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뭐 1달러를 받았다. 그러면 유동성 공급자한테는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뭐 0.5달러를 줘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차익이 생기잖아요. 0.5달러라고 하는. 이 0.5달러는 거래소에서 이제 받는 거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브로커에 지불하는 커미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 거래하는 그 시스템은 우리 시험 볼 때는 그냥 거래 비용이 얼마야, 이렇게 이제 비용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주어질 텐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필드에 나가가지고 이제 거래를 실제로 이제 프론트 오피스에서 그 거래를 이제 만약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들까지 아마 다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자, 그리고 우리는 주가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 기본 과정에서는 그냥 뭐 S0 아니면 ST 뭐 이런 식으로 놨었어요, 그냥. 그래서 현재의 주식의 가격이 얼마, 그다음에 뭐 T 시점이 지났을 때 주식의 가격은 얼마 이랬는데 우리가 좀 에스크 프라이스랑 이제 비드 프라이스를 좀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 과정에서는 우리가 뭐 매수 호가, 매도 호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스프레드라고 하는 개념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그 세분화돼서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뜯어보면 에스크 프라이스랑 이제 비드 프라이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매수 호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를 주고 살 거냐. 그 다음에 만약 내가 팔고 싶어. 그러면 매도 호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 트레이딩의 그 저기 뭐지? 그 호가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가격이 좀 높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그다음에 여기는 뭐 1,050원. 그다음에 1,100원. 뭐 1,15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950원, 900원, 850원 이런 식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가라고 하면 이제 걔가 거래가 체결되고 있는 그 가격을 의미하는데 요것과 요거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에스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들은 이런 가격들인데 중요한 것은 호가라고 하면 얘를 의미하겠죠. 그다음에 매도 호가라고 하면 이제 얘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크 프라이스, 이제 비드 프라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둘 사이의 그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해요.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책에 이제 마켓 메이커의 관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마켓 메이커. 이 마켓 메이커의 역할은 뭐냐면요. 그 왜 우리 그 제가 재무 기본 시간에 컴플릿 마켓에서 설명을 하면서 그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섀도우 프라이스의 페이오프의 매트릭스를 이제 곱하게 되면 그게 시장 가격으로 형성된다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가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했거든요. 이 섀도우 프라이스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뭐냐면 사람들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가격이에요.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각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가격들 있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스크 프라이스가 있고 비드 프라이스가 있단 말이야. 그것이 시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섀도우 프라이스가 시장에서 보이는 이 시장가거든요. 시장 가격. 그러니까 이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에스크 프라이스와 비드 프라이스를 얘기를 하겠죠. 이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가격이야. 그러니까 삼성 주식에 지금 내가 가격을 사고 싶으면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고 팔고 싶으면 어느 정도인지라고 사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그 가격들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 호가를 형성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켓 메이커야. 그래서 이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역할이 우리 이제 한국에서 재무나 금융공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마켓 메이커의 역할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켓 메이커는 그 뭐 증권 시장에서 특히 주식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그러니까 요 중간에 이러한 것들을 조절을 해주는 사람이 마켓 메이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죠. 말 그대로 얘가. 근데 이 마켓 메이커는 우리가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스페셜리스트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마켓 메이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스페셜리스트나 또는 이제 딜러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딜러는 거의 이제 브로커의 역할을 하고 스페셜리스트는 각각 맡고 있는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그 계약을 맺거든요, 거래소랑.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의 스페셜리스트를 누가 할 거냐라고 입찰을 걸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저걸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증권회사라든지 보통 이제 증권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뭐 H증권의 무슨 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를 맡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걸면 거기서 거래소에서 이제 선택하게 되거든요. 좋은 조건에 있는 애들을. 그러면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을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 즉 이 자본시장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데 대신 이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호가를 막 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호가나 매도 호가를 다 걸어놓잖아. 그럼 이 모든 정보는 얘 다 알고 있어. 그런 다음에 유동성 거래량이 지금 얼만큼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걸려 있는 그 거래량이 이제 얼마인지, 이런 모든 정보를 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서 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면 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도자가 많이 모이게끔 이제 역할을 바꿔가지고 매도를 막 해, 이 사람들 일단. 그래서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으면 매도를 해가지고 가격을 하락시켜버려, 이 사람들. 그날의 적정선의 가격이라는 거거든요. 갑자기 급등한다거나 갑자기 하락하는 경우를 방지를 해줘요. 이게 갑자기 증가하고 갑자기 하락한다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 결핍된 상태야. 어느 쪽 한쪽이 무너진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 스프레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스프레드가 순식간에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그 스프레드가 이제 너무 좁은 상태다. 그러면 그거를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스페셜리스트가 해요. 그러면 그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이 마켓 메이커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유동성 결핍 상태가 되거든. 그러면 이 차액만큼 항상 먹게 돼 있어, 얘네들은.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이익이 돼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이거를 좁혀줘, 얘네들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마켓 메이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아. 얘가 저기 보이지 않는 손이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작동한다. 그 시장을 작동시켜주는 사람들이야, 얘네가.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마켓 메이커의 역할을 완전 배제한 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너무 가상적인 세상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심화 과정, 특히 이제 맥도날드 교수의 이 책에서는 이 마켓 메이커의 역할에 대해서 초반부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얘네들이 그럼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 공부를 했을 때 마켓 메이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실수를 했었고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주더란 말이야. 근데 결국에 나중에 연구를 하고 주제를 잡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얘를 정확하게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윌리엄 샤프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 캐페을 이제 만드신 분이죠. 그 윌리엄 샤프에 의하면 이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각자의 가격을 시장에서 모아가지고 그 평균 가격을 정한 다음에 비드 프라이스와 에스크 프라이스를 적정하게 만들어주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래자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요, 이 마켓 메이커가. 그러니까 이 마켓 메이커가 존재를 해야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이 가격은 공정한 가격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얘네들이. 그래서 사실 요 에스크와 이제 비드라고 하는 이 개념도 사실은 요거 뭔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비드면 이제 바이의 개념이 좀 들어간 거. 이거 자체가 마켓 메이커의 관점에서 에스크 프라이스와 비드 프라이스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끼리 서로 거래를 하는 거지만 마켓 메이커와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것과 어차피 진배 없어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얘가 다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장 조성자, 아니면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하더라? 시장 중개인?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말을 써요. 마켓 메이커라고 주진 않고,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딱 한 번 나왔었어, 재작년에 나와가지고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 문제로 해서 요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지만 그 사이에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또 거래자가 또 하나 있어요, 사실은. 매수자와 매도자와,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마켓 메이커, 이 세 부류가 모여가지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그 얘네들 간의 간격인데, 이 간격이 벌어지면 유동성 결핍 상태가 이제 벌어지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 왜 중요하냐면 이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는 이 마켓 메이커의 이익이 되거든, 이거의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 이제 기본 강의에서는 없었죠, 책에서는. 근데 사실 여러분의 IFM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또 더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투자자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과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의 이 차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간격이 벌어지면 마켓 메이커가 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의 이익이 된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예제 1.1은 이제 비드 에스크 프라이스랑 비드 프라이스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비드 프라이스는 49.75달러고 에스크 프라이스는 50달러예요. 에스크 프라이스가 당연히 저거 하겠죠. 높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내놓는 가격이잖아. 팔려고 하는 사람. 이 팔려고 하는 사람은 높은 가격에 내놓을 거고. 그러니까 리밋 오더죠, 이거는. 이 호가창에 걸려 있는 것들은 다 리밋 오더예요. 얘네들은. 그렇죠? 그래서 50에 걸어 놓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싼 가격에 살려고 걸어 놓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그래서 49.75달러에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수수료죠. 여기 이제 커미션. 그 중개인한테 주는 이제 커미션. 이게 우리 그 트레이딩 시스템이 전자로 바뀌면서 일렉트로닉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 커미션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근데 요건 사실은 예전에는 그 브로커들이 실제로 딜러들이 저걸 해줬어야 되거든. 그 거래를. 그러니까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서 주면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스페셜리스트 자리로 가요. 그 스페셜리스트 자리에 가서 딜러들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거야. 아니면 딜러들끼리 저 스페셜리스트 자리에 가가지고 서로 이제 거래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수수료를 많이 줬었는데 뭐 지금은 이 수수료가 굉장히 적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중개인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많이 줘야 돼. 이게 거래. 그래서 얘가 만약에 100주를 사고 싶어요. 매수를 하고 싶어요. 매수를 하고 싶으면 에스크 프라이스로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100주. 그래서 이제 이만큼이 생기고 거기다가 커미션을 줘야 돼. 그래서 이만큼을 이제 지불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팔게 되면 요게 이 가격으로 팔아야 되죠. 49.75달러에 이제 팔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100달러. 그리고 커미션이 우리나라는 둘 다 주는데 얘네들은 그 달라. 이게. 그러니까 100주를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야 되고 파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받아. 이게. 그죠? 근데 받아야 되는데 그 받는 돈에서 얘도 이제 15달러를 저거를 해야지. 또 지불을 해야죠. 이게.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상황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밋 오더와 마켓 오더에 따라서 받고 이제 빼는 게 달라져요. 그게. 근데 이제 이건 마켓 마이크로 스트럭처 부분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그냥 얘가 지불하게 되는 돈. 이건 지불하게 되는 돈이니까 이제 플러스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전체로 마이너스 다 묶일 거거든요. 캐시플로우에서는. 그 다음에 받는 금액은 이제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줄어드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차감을 해줘. 그러면 이제 왕복 거래 비용 만약에 매매를 하는 동안에 지불한 금액과 받는 금액 차이 있죠? 여기에 서로. 그러면 여기 이제 사야 되는 돈과 받는 돈을 이제 차감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55달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매수 매도 방법에는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시장가 주문이랑 대표적인 게 이제 지정가 주문이 있어요. 뭐 스톱 앤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걸어 놓는 거죠. 어디에서 뭐 멈추고 거래를 뭐 정지를 하거나 어느 일정한 가격이 되면은 뭐 거래를 멈춰라. 아니면은 계속 그 가격 이하면은 계속 매수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매 형태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금융에서 얘기하는 매수 매도 방법이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이제 연구를 하죠. 그러다가 나머지 상황들, 특이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또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마켓 오더와 리밋 오더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이 지정가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이제 호가를 걸어 놓는 거예요. 내가 1000달러에 팔 거다라고 이제 걸어 놓으면 마켓 오더들이 매수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리밋 오더들은 이만큼에 내가 팔 거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리밋 오더를 내는 사람한테는 매도가가 되는 거죠. 마켓 오더한테는 이게 매수가가 되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 얘는 이거에 팔 거야. 그러면 그래 알았어요. 내가 이거 사줄게. 그 다음에 리밋 오더가 이만큼의 가격에 나 이거 사고 싶어 라고 하면 마켓 오더가 매도를 이걸로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보통은 우리는 이제 시장가 주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가 주문 이제 바로 산다, 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리밋 오더와 마켓 오더의 역할은 또 서로 반대야. 이게. 그래서 리밋 오더가 나 이만큼에 매도할 거야. 그러면 알았어. 나 그러면 이거에 살게. 그러면 이제 마켓 오더의 관점에서 이게 에스크 프라이스가 되는 거죠. 얘가.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리밋 오더는 이만큼에 매수를 할 거야. 그러면 마켓 오더가 그러면 이만큼에 매도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밋 오더는 난 요거 싼 가격에 사고 싶어. 그러면 알았어. 내가 이제 팔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켓 오더의 매도가가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리밋 오더는 보통 우리가 설명을 잘 안 하고 오더라고 하면 마켓 오더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 자체도.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개념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공매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공매도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 공매도를 하는 그 이유는 이거 차익거래 방법, 차익거래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공매도라고 하는 것들 많이 봤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빌리고 싶으면 채권을 발행하면 되잖아. 채권을 발행하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돈을 그러니까 차입을 하는 거죠. 아니면 채권을 뭐 매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게. 뭐 어쨌든 그러면 돈 빌리고 갚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이게 돈 빌리고 갚는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채권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0시점과 T시점에서 캐시플로우를 보면 얘는 미래가치로 전환이 돼요, 그죠? 미래가치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자가 정해져 있어. 그 미래 가치나 현재 가치를 측정하는데 그 이자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공매도는 이자가 정해져 있진 않아. 이자가.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빌려가지고 다시 되파는 거잖아요. 주식을 빌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0시점에서는 이제 주식을 빌려가지고 되팔아. 그런데 T시점이 되잖아요. T시점이 되면 주식을 사가지고 갚아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빌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가 지금 S0라고 하면 얘가 이만큼의 돈이 들어와. 그렇죠?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되팔았기 때문에. 근데 미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갚아줘야 되거든요. 이만큼을 갚아줘야겠죠. 결과적으로 T시점에서. 근데 얘가 불확실해. 요 차이만큼이 이자일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해가지고 요 차이만큼이 우리가 이자를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여기에 주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비싸. 그럼 팔아야 되잖아. 이익을 내려면.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싸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지금 너무 과도하게 비싼 상태고 나중에는 그러면 이건 싸질 거야. 그럼 여기서 싼 가격이잖아요. 싼 가격 여기서 사.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얼마로 갖다 팔았냐면 뭐 $1,000에 갖다 팔았어. 근데 여기서 대사가지고 이제 파는데 $500야. 반값이 됐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요.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큼 생기냐면 나는 차익 500만큼 생기는 거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불한 이자는 엄청 낮은 이자죠. 이거 같은 경우에. 그죠? 근데 이게 반대 상황이라면 이자를 많이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요거 투기 거래, 스페큘레이션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이 공매도라고 하는 건 사실 내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 상태예요. 그냥 나는 쟤한테 빌려가지고 그다음 나중에 대갚아 줄게. 분명히 거기에는 이제 뭐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게 존재를 하겠죠. 단 중간에 있잖아요. 저거는 있어. 빌렸는데 배당이 발생하잖아. 디비덴드. 배당이 발생하면 이건 얘한테 줘야 돼. 원래 원주인한테. 얘한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 공매도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 차익 거래에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내가 여기서 이제 그 비쌀 때 팔아가지고 쌀 때 이제 사서 되갚는다고 하는 개념은 이 중간에 내가 얘한테 얼마만큼 지불을 하는데 그 지불을 할 때에 그것은 요 대출을 할 때의 이자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차입의 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자, 그다음에 해칭에 사용이 되지. 해칭에. 그러니까 공매도를 통해서 주식 보유에 따른 어떤 리스크를 상쇄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렇지만 그러한 페이오프 또는 프로핏은 내가 이제 얻고 싶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기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이게.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저거를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해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데 좀 한정될 거예요. 그 해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게. 자, 그래서 이 공매도가 앞으로 우리가 해지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할 때에 이 공매도라는 개념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얘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이러한 그 내용이 좀 중요하게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러한 그 개념들 있죠. 이런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라든지 이미 좀 나는 뭐 기본 수업 뭐 듣고 공부하면서 뭐 좀 어느 정도 뭐 아는데 뭐 맨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 용어 하나하나에 예를 들어서 비드와 에스크 스프레드나 아니면 비드 프라이스나 에스크 프라이스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 달라지거든요. 이 개념 자체가. 그리고 이제 거래 비용에 대한 이제 개념이라든지. 그래서 공매도의 개념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를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텐데 차익 거래나 아니면 이제 해지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그러한 그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자는 차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1장은 이것을 마치기로 하고 2장 이어가겠습니다.